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생태계의 구성요소와 환경, 생물과 환경 중에서 온도와 생물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빛과 생물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온도와 생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에 따라서도 생물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행동 방식들이 달라집니다. 자, 온도는요, 뭐라고 나와 있다? 물질 대사에 영향을 준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물질 대사에 영향을 준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물질 대사에서는 에너지 대사가 관여한다라는 거와 그리고 효소가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에서는 효소가 꼭 필요해요. 효소는요, 주성분이 뭐였다? 단백질이었죠. 그래서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얘는요, 온도와 산도, pH에 쉽게 변한다. 그래서 온도가 변하면은요, 효소의 성분이 변성되기 때문에, 효소의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물질 대사에 영향을 주더라라는 거. 그래서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첫 번째, 동물부터 볼 거야, 동물. 자, 동물의 온도 적응 현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변온동물과 정온동물이 있는데 일단 변온동물. 변온동물은 주변 환경, 주변 온도에 의해서 자기 자체의 몸 온도도 같이 변하는 동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변온동물은 온도가 낮아지는 언제? 겨울이 오면은요. 뭘 할 수 없다? 물질 대사를 제대로 할 수가, 물질 대사가 억제되죠.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한다? 얘는 겨울잠을 잘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온도가 낮아져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겨울잠을 자는 거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카멜레온 있습니다. 카멜레온. 얘는 변온동물에서 개구리 같은 것들이죠. 개구리는 이렇게 나타나고. 카멜레온, 파충류죠. 얘는 양서류, 파충류 전부 다 변온동물인데 카멜레온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으면은요. 온도가 높아지면 색이 변해요. 몸의 색이 밝아집니다. 밝아지니까 뭐가 잘 일어나? 반사가 잘 일어나겠죠. 밝아지면 반사가 잘 일어나요. 그래서 열을 방출해요. 그래서 체온을 떨어뜨리고요. 당연히 온도가 낮아지면은요. 몸의 색깔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죠. 그래서 열을 흡수함으로 해서 온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온동물은 이런 식으로 온도에 의해서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알면 돼요. 이제 정온동물 볼 겁니다. 정온동물. 정온동물은 온도가 일정한 동물이죠. 온도가 일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겨울잠 자는 동물들이 있어요. 겨울잠 자는 동물들. 대표적인 게 곰이죠. 곰. 먹이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겨울잠을 자는 것은 이유가 뭐다? 먹이가 없어요. 먹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물질 대사,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가을철에 많이 먹어두고 겨울철에 겨울잠을 자더라라는 것 알면 됩니다.
자, 철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철새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맞는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 이동하는 것들 철새가 하는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적합한 온도를 찾아서 이동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여우들이 있는데요. 여우는요, 이렇게 볼 거예요. 북극여우가 있고요. 사막여우가 있어요. 온대여우가 있고요. 사막여우가 있을 거예요. 얘가 기준이에요. 온대여우가 기준이고요. 얘가 기준이고, 북극여우는 기준에서 온도가 어떻게 된 거니? 낮아진 거죠. 온도가 낮아졌을 때 변화, 그리고 사막여우는 기준에서 온도가 어떻게 됐을 때, 높아졌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를 볼 거야. 자, 온도가 낮아지면은요, 열 방출량은 줄여야 되고요. 열 생산량은 늘려야 돼요. 자, 이 방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뭐 하냐면 표면적에 대한 부피, 표면적을 줄여야 돼. 표면적을 줄여야 돼. 그래서 부피를 크게끔 만들어. 단위 부피당 표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부피를 크게 만들어요. 그러면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작아져. 부피 커지면 표면적이 커지잖아요. 그런데 부피는 세제곱만큼 커지고요. 표면적은 제곱만큼 커져. 그래서 단위 부피당 표면적의 비를 작게 하기 위해서 몸집이 커지는 거야. 그리고 말단 부위가 작아져. 그래서 끝부분이 작아지기 때문에 열 방출되는 것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체온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북극여우를 보면요, 곰처럼 생겼어요. 약간 등치가 크고 귀도 좀 작고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근데 사막여우는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열 방출량은 증가시켜줘야 되고요. 생산량은 억제를 해야 되는데 열 방출량을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부피를 작게 만들어. 단위 부피당 표면적의 비를 크게 하기 위해서 부피를 작게 만들어. 그래서 몸집이 작아. 근데 말단 부위는 어떻게 돼? 커야 돼. 그래야지 열이 빨리 방출이 될 거야. 그래서 사막여우 보면은요, 귀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 있고요. 꼬리도 크고요. 몸집은 되게 작게끔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생명과학 2에 가면은요, 뭐 알렌의 법칙이나 베르그만의 법칙이라고 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정온동물들이 온도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식물 볼게요. 식물. 식물도 온도에 적응하는데 빛에 적응하는 거랑 온도에 적응하는 거랑 차별해서 알아둬야 돼요. 지금부터 하는 건 온도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자, 기온이 낮아지면은요. 기온이 높을 때는 식물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어느 정도 높을 때는요. 녹색 색소가 많이 분포를 해요. 엽록소죠. 녹색 색소가 엽록소예요. 엽록소가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보여.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 이 색소가 파괴가 되면서 묻혀져 있던 녹색 색소 때문에 덮여져 있던 색소가 겉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얘가 파괴되면서 녹색이 없어지면서 노란색이나 붉은색 색소가 겉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단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온도 때문에 단풍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요, 온도가 낮은 곳에는 뭐가 나 있다? 털이 나 있어요. 털. 식물에도. 그래서 털이 나 있음으로 해서 보온 효과를 나타내더라 라는 거 알면 되고요. 그리고 온도가 낮으면은요, 낙엽 잎을 떨어뜨립니다. 잎을 떨어뜨림으로 해서 표면적을 줄여주는 거지. 잎까지 표면적이 넓어지면은요, 열 방출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잎을 떨어뜨리면서 표면적을 줄여줌으로 해서 열 방출량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큐티클층이라고 하는 반짝이면서 두꺼운 잎의 표면을 가짐으로 해서 보온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도 알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리고 식물은 온도가 낮으면은요, 어떤 거를 많이 만드냐면 녹말로 저장되어 있던 것들을 모도변에 포도당으로 변화시켜주면서 포도당 농도를 높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포도당 농도를 높게 만들어주면 어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식물이 얼지 않도록 하는 역할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온도와 생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습니다. 자, 온도와 생물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할게요. 온도와 생물, 동물의 온도 적응 현상 봤어요. 온도는 물질 대사에 영향을 주고요. 효소, 주성분이 단백질인 효소 때문에 물질 대사를 하는데 온도에 의해서 변하더라. 그래서 변온동물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쉽게 변하기 때문에 겨울잠을 잔다. 또는 카멜레온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따라서 몸의 색깔을 변하면서 열 흡수, 방출 등을 하더라. 정온동물 같은 경우에는 겨울잠을 자는 동물도 있고,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온도에 의해서 이동하는 동물도 있고, 그리고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몸의 형태를 변한 것도 있더라 라는 거 알면 되고요. 식물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따라서 색깔 변화, 단풍이 되는 것도 온도 때문에 나타나는 거, 그리고 눈잎이나 꽃눈이나 잎눈 같은 것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털로 덮여 있더라라는 거 보온하기 위해서, 그리고 잎이 반짝반짝하고 좀 두꺼운 큐티클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온 역할을 한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그리고 낙엽을 떨어뜨림으로 해서 겨울을 난다. 잎을 떨어뜨림으로 해서 겨울을 난다. 온도에 적응을 하더라. 그리고 책에는 안 나오지만 녹말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양분을 포도당 형태로 전환을 시켜서 몸속에 체액의 농도를 높게끔 만들어서 얼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온도에 대한 적응이다 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온도와 생물에 대한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